점점 더 차갑고 매서워지는 날씨에 대비해 월동 준비는 다 끝내셨나요?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듯 반려동물들에게도 추위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오늘 비제톡톡에서는 반려동물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곳, 병원을 빼놓을 수 없겠죠. 반려견 무미를 키우고 있는 승현 씨도 겨울나기 준비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강아지 건강검진 받으려고 왔어요. 겨울이고 애가 요새 너무 추워하는 것 같아서 한번 작년 겨울에도 아팠었고 해서 이번엔 건강검진을 미리 받아보려고. 이렇게 반려동물의 겨울 준비를 위해 병원을 찾는 경우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하는 거죠? 네. 몸이 어디 특별히 아픈 데는 없고요? 되게 뭐가 막힌 것처럼 캑캑거려가지고. 감기 환자가 기본적으로 많고요. 그래서 반려동물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접종이 5가지 있는데 그중에 2가지가 호흡기, 감기와 관련이 되거든요. 그중에 케넬코프랑 인플루엔자가 이제 접종이 필요한데요. 이곳에서는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 위한 반려동물 건강검진 진료가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먼저 겨울 폐렴을 대비하기 위한 호흡기 검진이 있고요. 추운 날씨 급격히 수축된 관절 건강을 위해 근골격 검사도 겨울철 꼭 필요한 검진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질환 검사도 진행되는데요. 반려동물의 피부 세포를 통해 세균 감염 여부를 알아보는 피부 도말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검사를 통해서 드릴 거는 신체 검사상에서 무릎 탈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측은 그래도 괜찮지만 좌측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드가 꽤 높은 편이라 이제 약물 치료도 있고 관절염이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기도 하고요. 계속 아파한다면 요거를 정상 관절을 잘 이루기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기도 해요. 상처 있는 두 부분에서 그 검체를 채취해서 도말 검사를 해봤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세균들이 이렇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제가 먹는 약보다는 가볍게 연고를 처방해 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몰랐던 것도 이렇게 다리도 삔 줄 알았고 이랬던 건데 문제가 있는지 알게 돼서 진짜 다행인 것 같고요. 동물병원에 이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미리 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 위한 방법. 하지만 잘못 알려진 상식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래서 제가 첫 질문 좀 드릴게요. 그 겨울이 되면 사람도 이렇게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지기 마련인데 저희 반려동물 갈코는 4년 정도 됐는데 외출만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고 미친 듯이 놀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상 겨울이고 춥다 보니까 동상의 위험도 있고 맞아요. 네, 면역력이 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반려동물 겨울철에는 정말 외출을 삼가해야 되는 건가요? 정답은 네. X입니다. X요? 네. 네, 그러면은 삼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네네. 네. 굳이 삼가할 필요는 없고요. 네. 하지만 우려되는 게 항상 추운데 어떻게 나가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굳이 좀 차가운 아침이나 저녁은 피하시고 낮에는 또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 낮 시간을 이용해서 외출을 산책을 해주시면 네. 오히려 아이의 건강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때문에 면역력도 증강시키고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1, 2회 정도 하루 30분 정도 산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의 활동량이 줄어드는 겨울철, 반려동물의 사료량도 평소보다는 줄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요. 과연 이것도 사실일까요? 맞습니다. 줄여야 돼요? 네,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네. 외출을 하긴 하지만 봄, 가을이나 선선할 날씨가 좋을 때보다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에너지 요구량도 적어지고 네. 에너지 소비량도 적어지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료를 평소에 10% 내지 15% 그 상황에 맞게 급여해 주시는 게 일정한 체중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또 하나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반려동물의 목욕을 줄여야 한다. 맞는 건가요? X입니다. X예요? 네네. 그 목욕을 계절과 상관없이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네. 수분이 빠지면서 건조하고 비듬, 스케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또 그렇게 되면 가렵죠. 네네. 그렇게 되는데 겨울철이라고 특별히 줄이진 않고요. 겨울철에는 기본적으로 건조하기 때문에 똑같은 횟수로 주 1회나 열흘에 한 번 정도 해주시되 그 다음에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필요합니다. 강아지 보습제를 쓰는 거죠? 네, 그렇죠. 강아지 보습제를 사용하셔야 돼요. 겨울철 반려동물의 털 관리 또한 고민이실 텐데요. 네, 범준 씨가 키우는 강아지 갈코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털이 북실북실하죠. 지저분해요. 지저분해. 하나는 이제 저희가 겨울에는 길게 미는 미용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몸을 길게 밀고 네. 그다음에 머리, 귀, 꼬리 남기고 주둥이는 이제 짧고 이제 간결하게 네. 이제 저희가 미용을 해드릴 거예요. 네네네. 반려견의 미용은 겨울철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목욕을 시킬 땐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러운 거품으로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시키고요. 목욕 후에는 털을 포함한 모든 부위를 완전히 말려주셔야 하는데요. 햇볕의 일광욕은 더욱 좋겠죠? 반려견 전용 보습제로 마무리하면 갈코의 변신이 끝이 납니다. 걸고야. 정녕 네가 맞더냐? 갈 거야. 어우. 변신 후의 갈코 모습 멋있어졌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종류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파충류도 반려동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만난 건 대형 구렁이과의 뱀, 알비노 버미즈입니다. 이단뱀인가요? 오, 야. 따뜻해요. 예, 느낌 좋은데요, 의외로 괜찮죠? 이거? 네. 자. 제가 직접 접촉을 시도해봤는데요. 오, 가만있어. 조금 묘한 기분. 하지만 파충류를 반려동물로 선택하는 이유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오. 파충류를 반려동물로 선택하셨다면 겨울철 준비를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보니까 네네네. 바닥보다는 위쪽에 야, 어우, 큰일네요.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방법이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좀 많이 건조하잖아요. 네. 얘네들은 조금 습한 지역에 사는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가습기라던가 분무기질 이런 걸 이용해서 습도를 올려주셔서 그 현지랑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놓고 키워주시면은 겨울철을 잘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네. 습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온도입니다. 열대동물인 파충류는 종류마다 온도를 달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긴 겨울철 반려동물의 건강이 걱정되셨나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비즈톡톡에서는 겨울철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면서 반려동물의 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반려동물 산업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즈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